광범위한 재난의 특성을 파편이라는 키워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한리의 법칙에서 나타나듯 하나의 커다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파편화된 수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 그 단편을 형성하고 이러한 단편들이 모여 커다란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재난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을 조각내며 재난의 파편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재난의 파편은 이후의 일상에도 남겨져 어떠한 형태로든 기억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재난의 특성에 주목하여 파편이라는 키워드로 제정이 된 재난을 건축화하고 재난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재난 중 수해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적, 지리적 특성상 여름철 강수에 집중, 태풍 등으로 인한 범람 피해 등의 수해가 많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까지 나타나듯 한반도에서 수해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 속 가장 커다란 재난의 파편으로 존재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렇듯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재난, 순환을 인식하고 실제 재난을 대비하는 파빌리온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해 상황의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재난 상황 전 파편으로 산재하여 있는 위험 요소들은 아직까지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재난에 대응하는 파빌리온은 안정적인 일상 속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자 재난을 인지하고 경계하도록 만드는 상징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 요소들은 바운더리를 벗어나 표면화되며 곳곳으로 산계합니다. 이렇게 상계한 파편들은 재난 이후 우리 일상 곳곳에 남아 피해를 복구하고 재난을 기억하게 만들며 다시금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상기한 재난의 파편들을 일상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파빌리온의 해체와 분해를 통해 나타내는 동시에 실제 재난 상황의 회복을 조력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저희가 재난을 재정의한 키워드에 파편을 건축적으로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재난 이전 파편으로 산재한 위험 요소들과 그것들이 형성하는 바운더리를 구조화된 모듈들의 집합과 분해에 대응하였으며 이를 구조하는 모듈 디자인에 있어 수해에 대응하는 파빌리온의 특성을 방문객들에게 개념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장치이자 구조적 장치로 테트라포트를 선정하였습니다. 테트라포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파빌리온은 순환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속에 세워진 방파제이자 여가의 장소가 됩니다. 또한 구조적 관점에서 테트라포트는 무게 균형이 균질하며 하중 분산이 용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 구조를 구축하기 용이합니다. 각 테트라포트는 다시금 조합되어 6개의 모듈 단위로 조합되고 1개 단위와 6개 단위 모듈들의 조합을 통해 전체 파빌리온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파빌리온은 평시에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휴게 공간으로 공존하며 재난 발생 시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 모듈들이 분리되어 구호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파제로 구성된 파빌리온은 그 자체로 프레임을 형성해 재난 전 상황의 일상적 풍경을 파편화된 이미지들의 집합으로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일상의 켜 속에 들어가 있는 테트라포트와 그 속의 구호물품들은 일상 속에서 재난 상황을 경계하고 대비하도록 만듭니다. 재난 상황의 파빌리온은 6개 단위와 1개 단위 모듈로 분리됩니다. 6모듈은 구명부원과 같이 작동하며 1개 단위 모듈은 부표와 같이 떠다니며 재난 상황의 사람들에게 응급키트, 간이 식량, 정수킷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파빌리온은 재난 상황을 표현하는 단순한 개념적 장치를 넘어 실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구호 활동을 도력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분해가 용이한 모듈 구조의 특성상 다양한 위험 지역에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하천 인근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 상황 이전의 파빌리온은 일상 속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도시 속 방파제로 함께할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일상의 켜 속에 들어온 방파제와 그 속의 구호물품들을 통해서 재난을 경계하며 대비하게 됩니다. 파빌리온의 배치도와 평면도 모듈 치수입니다. 테트라포트 하나 높이는 약 35cm, 6모듈의 폭은 약 1.2m로 구성되며 하부 천정구는 약 1.9m로 구성됩니다. 먼저 MDF는 견고하고 저렴한 판재로 가공성이 우수하며 무게가 가벼워서 물에 뜨는 용도가 아닌 지주구조체와 모듈 형태 의자, 화단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공 용이성을 확보하였으며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방수 스프레이를 통해서 방수 마감합니다. 아크릴은 가볍고 강하며 투명성을 지니고 있어서 재난 상황 속의 모듈 내부 물품을 눈으로 인지하기 쉽습니다. 특히 태양열, 습기 등에 견디는 내후성이 매우 강하여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분리 시에 물에 뜨는 것을 고려해서 기밀 시공하였고 구호품 박스와 군함 물품을 담는 구조 모듈에 사용됩니다. 단위 모듈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모듈의 다리 부분은 에폭시 접착제를 통해서 강하게 1차 접착하고 실리콘 테이핑으로 2차 마감하여 기밀 처리하였습니다. 3개의 다리 부분이 만나는 곳은 연결 부재를 3D 프린팅하여서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여 강하게 지지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단위 모듈들은 따로 제작된 연결 부재를 통해서 서로 끼워지는 방식으로 조립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유로운 형태 구성이 가능하며 재난 상황에 간편하게 분리되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한 모검 유닛의 모습과 구조 스터디의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에서 특히 이제 이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것의 애매함, 허약함 이런 게 좀 지적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요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의 이제 파빌리온으로 있다가 저 요소가 하나의 단위가 되거나 또 혹은 또 테트라포드 한 요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재난 구호 때 마치 이제 튜브나 보트처럼 작용한다든지 저 한 요소가 재난 구호품을 이송한다든지 이거는 좀 너무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냥 상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테트라포드가 갖고 있는 본래는 사실은 그냥 해안가에 저게 하나의 구조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요소의 집합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게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파빌리온을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강한 콘크리트로 만들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냥 이렇게 뭐가 뭐를 상징한다, 뭐를 그냥 연상하게 한다 이런 것 정도로 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인데 물로 인한 재난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물이 파괴적으로 됐을 때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갖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트라포드가 그게 막 하나의 단위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 그 물의 파괴력들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하는 거에 대한 거가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생경하게 느껴지고 또 아까 이제 그런 재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가 그럼 저게 무슨 어떤 무인 승용차 같은 그런 성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불가능한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저게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나 뭐 도시에서 폐건축물들의 재료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가 돼서 뭐 평상시엔 저렇게 있다가 저게 구조물로도 될 수 있고 이런 상상을 조금 실제 수해가 났을 때 테트라포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미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분석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한 결과물이 있고 저게 이제 또 그냥 저는 그냥 이 아이디어가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저걸 계속 연결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구조물이 되고 힘에서 효율적인 구조물이 된다는 거가 저는 그냥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 이렇게 그냥 현실 불가능한 상상에 가까운 얘기들이라서 그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테트라포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리적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일이든 뭔가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재생하는 재료들이 저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게 때로는 저게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저게 뭐 강가에 있는지 해안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해안가에 그런 거에서 이렇게 어떤 파편적인 요소로 있고 한쪽에서는 그게 구조물이 되어 있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그 아무튼 물로 인한 거에 대한 물리적 성질을 좀 더 이렇게 좀 분석해서 테트라포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본다. 근데 이게 구조물이 됐을 때 점차 요소가 구조물로 전환됐을 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구조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이제 뭐 재난에 대응하는 가능성인데 그게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상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 구조물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단단한 걸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하지 말고 구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서 동기를 찾아서 저게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건 괜찮은데, 일단 좀 물이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인 성격과 저 테트라포드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파빌리온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 뒤에 가볼까요? 거의 끝에 장면과 그 전 장면 정도. 예,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아무튼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미묘한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하게 되는 어려움이 이제 제작의 어려움이고 저 조인트 부분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결합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가 이 하나가 지금 하나의 어떤 유닛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유닛인가요?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결국 요 조인트를 연결하는 건 거기서 연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렇게 테트라포트 하나 단위로 단위 유닛을 만들고 그 사이 부분을 연결하는 조인트를 통해서 2차적으로 연결합니다. 근데 요 부분, 요 이제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 어떻게 연결해요, 그러면?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볼트 너트를 통해서 체결을 하고 외부에 에폭시 접착제와 실리콘으로 2차 마감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쪽 면도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막혀 있고 막혀 있는 두 개를 면을 했을 때 어떻게 볼트를 주고 있죠? 일단 저 부분은 아까 처음에 중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볼트 너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 두 판을 연결을 하고 에폭시 접착제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폭시 접착제 2톤까지 버티는 굉장히 강한 접착제입니다. 그러면은 요 판을 따로 그러니까 요 양쪽에 있는 요 판을 따로 볼트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붙인다는 건가요? 여기를? 요 부분을? 네, 저희가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그 두 겹식으로 되어 있어서 딱 정확하게 저 부분에 끼일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 뭐지? 저희가 이렇게 두 부분이 저 부분 판재가 총 4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 그 판이 좀 더 작게 요 제작되어 부분요? 예, 지금 저희가 주석을 조금 작성을 하면 지금 이렇게 육각형이 있으면 그 안쪽에 좀 더 작은 육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끼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에폭시 접착제로 마감을 하고 외부를 실리콘 테이프로 2차 마감합니다. 여기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요 테트라포드가 요 면이 막힌 채로 한 단위가 완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판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예, 최종적으로 음. 끼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상시에 이게 독립돼 있다고 가정하면 그냥 하나로도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 부재를 통해서 조립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립돼 있을 때 여기가 막혀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막혀져 있는 두 개를 결합할 때는 이게 이제 끼울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걸 자체를 끼울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 이 부분이 보시면 판재가 정확하게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에폭시 접착제로 마감을 하면 정확하게 끼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끼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확하게 끼울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지금은 삭제를 안 발라놨는데 안쪽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를 막으면 이제 완결되는 거잖아요. 요 한 단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완결된 상태에서 요 두 개 연결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재 두 개는 기본적으로 너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2차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에폭시 접착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화학적 마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냥 그럼 분해는 그러면 접착제를 띄어야 되는 건가? 분해되는 부분은 그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 연결 부재를 통해서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각 단위 모듈과 연결 부재는 별개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게 이제 두 개가 붙으면 작업 공간이 없잖아요. 이 부분 보여요 이거? 이 부분을 연결할 때 이게 지금 볼트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별개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은 모듈 자체로 완결이 되고 저 연결 부재는 끼우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듈들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전부 다 제작이 돼서 저희가 그냥 빼기만 하면 분리가 되는 모든 모듈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단위 모듈과 6개 단위 모듈은 6개 단위로 완결이 되고 한 개 단위는 한 개 단위로 완결이 되는데 이제 해당 부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이 단추 끼우듯이 이렇게 툭 끼우면 끼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아니 왜냐면 이런 식으로 스크루가 끼워지도록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분리를 하면 다 분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건 예전 스터디 모델에서 스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부분이 여기서 뭐 두 군데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조인트하는 이제 이 뒷장면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게 이제 조금 이상한 디테일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완결된 이 측면들이 다 막혀져 있는 완결된 형태가 되는 게 이거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단위 유닛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제 연결하려면 이렇게 서로 볼트가 조여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작업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뭐 이렇게 끼우는 것처럼 됐을 때 동시에 이제 이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과제는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결, 그다음에 이제 완결된 형태의 이 두 개의 연결, 이거의 방식인데 이게 저렇게 끼우면 이게 전체 구조물이 됐을 때 안정감을 갖는다는 건지 왜냐하면 끼웠다는 거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각자가 서로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다 스터디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당장도 시공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시공 그러니까 요걸 뭘로 썼어요? 이거를?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여기 요 볼트 같은 거 네, 저 부분은 볼트로 체결됩니다. 볼트로 하는 거예요? 네. 볼트랑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렇게 돌려서 끼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안 보여서. 그 이건 이제 컵으로 만들어 본 스터디 모델인데 이 부분은 그냥 연결 부재입니다. 그리고 연결 부재에 각 모듈들을 이렇게 끼우는 식으로 전체 구조체가 유지가 되는 두 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두 겹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이게 저희가 같이 이렇게 대면으로 얘기를 못 나눠서 전달이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겹이 된다. 음. 그러면은
그럼 모든 부분이 두 겹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 단위가 결합되는 부분을 그 6개 단위가 결합되는 부분은 혹시 6개 그렇죠. 연결되는 부분은 다 두 개겠죠. 그 6개 단위가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그 에폭시 접착제로 마감이 되는 부분이고 각 모듈들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저렇게 해당 부재로 연결이 되는 모듈입니다. 요 다음 장면 좀 다시 볼까요? 맨 끝에 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구조물이 매력적이려면 이제 이런 디테일은 사실은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접착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접착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이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서로가 접착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해당 그 이런 연결 부재를 통해서 연결하는 부분으로 했고 면과 면은 서로가 접착면이 넓기 때문에 그 에폭시로 접착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접착이 가능합니다. 거의 일체화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 그러니까 부분 이제 그리고 연결 부분은 어차피 거의 이게 이제 두 겹이 될 텐데, 그러니까 옆에 거하고 계속 연결되는 경우는 지금 이게 다 두 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조인트가 너무 이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게 두 겹으로 해결을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겹보다 예를 들면 두 개를 이렇게 밖에서 작업하면서 두 개를 접합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이 아무튼 뭐 두 겹도 아이디어긴 한데, 그거는 예를 들면 테트라포드가 갖고 있는 이 독립성이 있고 이 독립적 요소들이 계속 결합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마치 컵을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요소가 있다가 얘를 그거 결합할 때마다 그걸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에서 좀 상상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래 요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테트라포드가 있다면은 이것들만 독립적으로 있다면 얘들만 쭉 연결하면 구조물이 되면 좋겠는데, 얘를 연결할 때는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두 겹으로 끼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6모듈 내에서는 따로 끼워주는 부재가 없고 이걸 저희가 이제 대면이었으면 이제 같이 모델을 놓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게 설명이 돼야지 이제 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들어보면 테트라포드 두 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얘가 하나 더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돼야 되는 점 때문에 끼워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분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붙이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나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분리가 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물론 이제 파빌리온에서는 분리하는 작업을 아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분리가 특징은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고 모였을 때 구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결국은 맨 끝부분을 제외하고 구조물을 전체를 이룰 때는 항상 이 매개물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덜 매력적이라는 거죠. 해당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러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 부분 이제 결국은 요 부분이 문제인데, 이렇게 를 치면 안에서 뭔가 조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앞놈과 순놈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띄우면 그냥 딱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튼 얘가 손을 넣어서 안으로 작업을 여기 또 이제 이 형태들이 완결돼 있고 완결돼 있으니까 이걸 연결하는 작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매력적이려면 이 요소가 독립적인 것들이 와서 딱
매력적이지 이거를 또 따로 갖고 있다가 그걸 한 겹을 더 낀다라고 하는 거는 구조물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을 안 놓고 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가, 예를 들면 여기 뭐가 들어있고 여기 뭐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걸 맞댔을 때 밖에서 작업을 통해서 뭔가 이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나, 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방법은 저희도 이미 한 것이 리벳건이 있습니다. 저희 리벳 거든요. 리벳건은 저렇게 볼트 너트랑 똑같이 그냥 외부에서 기계적 접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부재는 그냥 이제 지금 스터디 과정에서 여러 명이 작업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외부에서는 마감을 리벳으로 마감을 하면 외부에서 체결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벳건 없으시죠?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테트라포드의 독립성과 이것들이 그냥 두 개를 모았을 때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로 내용이 길어졌는데, 네. 다른 분들. 네, 교수님 크리틱 끝나셨으면 이제 학생들 간의 의견 교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로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구님 마이크 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반 이상구입니다.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테트라포트라는 그런 구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나무 건축가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한 가지 생각난 건데, 지금 이렇게 육각형으로 뭔가가 생겼으니까 이거 하나 앞놈을 좀 크게 만들고 앞놈을 조금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뭔가 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아크릴이 사실 조금 무겁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몇 티 정도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 수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해당 아크릴은 경질 2T로 제작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3T, 저희가 실제로 물에 뜨는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저희가 2T부터 5T까지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3T를 넘어가게 될 경우 그 무게를 싣고, 떠 있기에는 무게가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T로 제작을 했고, 전체 구조 자체는 육각형이라든지 이런 서로 지지해주는 구조적 완결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개인적인 궁금한데, 이렇게 투명한 거를 전시를 할 때 실제로 구조물품을 이 내부에다가 넣고 전시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모듈 정도에는 구호물품을 일부 넣어서 이제 실제로 좀 보여줄 수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킷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단순히 뭐 그런 응급 킷을 말고도 정수킷이라든지 그 긴급 물자 건방 같은 거 그런 거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넣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손 들어주신 동국대 A님 마이크 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박민규입니다.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간에 그 사용한 하얀색 부재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저희도 지금 3D 프린터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성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얇기로도 혹시 뭐 저거를 버틸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문사항은 자중은 이제 2T로 지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시나리오에서 뭐 헤일이나 쓰나미 등의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한 테트라포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파도나 이런 외부의 힘에도 버틸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혹시 테스트가 되어 있는지 그런 궁금함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혹시 프린팅할 때 내부 인피를 100으로 채우셨나요? 인피를 100으로 채우면 예, 굉장히 경도가 강합니다. 실제로 그 실험 결과 보면 최소한 500kg 이상은 버틴다고 그런 다양한 실험 결과가 있고 사실 그리고 저희는 3D 프린터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자체적으로 견디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 네. 3D 프린터에 대한 내용 저희도 지금 사실 출력 저희는 시간이 문제다 보니까 60% 정도 피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네, 100%를 사용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게 설치되어 있다가 뭐 헤일이나 쓰나미가 왔을 때 그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각각의 어떤 테트라포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헤일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분리되면서 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 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무너지는 그때 임팩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